하이스토리. 오늘 주제는 1910년대의 일제의 식민 통치입니다.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가 어떤 모습으로 행해졌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일제가 시행한 무단 통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1910년대 일제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수탈하였을까? 두 질문에 대한 답을 교과서 서술을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제는 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뒤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조선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 및 군사권을 장악한 식민 통치의 최고 권력자로 군인 출신이 임명되었다. 총독 아래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을 두었다.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하기 위해 친일파로 구성된 중추원을 설치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지방은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 군, 면을 두었으며 일본인이나 친일 인사를 관리로 배치하였다. 일제는 헌병경찰제를 시행하여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와 행정 업무까지 맡아보게 하였다. 헌병경찰은 정식 재판 없이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한국인에게 벌금이나 구류 등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제는 1912년 조선 태영령을 제정하여 한국인을 매질할 수 있게 하였다. 일제는 헌병경찰이 한국인의 일상 생활을 감시하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범죄 직결례, 경찰범 처벌 규칙을 제정하였다. 한편 일제는 일반 관리는 물론 학교 교원에게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아 신문과 잡지 발행을 금지하였으며 각종 정치 단체도 해산하였다. 교육은 한국인을 식민 통치에 복종시키기 위해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본어를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통학교의 교육 연한은 일본보다 짧은 4년이었으며 한국인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일제는 한국을 강제 병합한 직후 임시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에는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전국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조선 초총독부는 이 사업이 토지세를 공정하게 부과하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식민지, 통치 자금을 마련하고 일본인이 쉽게 토지를 차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토지조사 사업은 조선 총독이 정한 기한 내에 토지 소유주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한국인의 토지를 약탈하였다. 이후 약탈한 토지를 통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지주에게 넘겨주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조선 총독부의 토지세 수입이 증가하였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는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일제는 이 토지를 통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농업 이주민에게 넘겨주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이 일정한 지대만 내면 땅을 경작할 수 있었던 관행이 부정되고 소유권만 인정되면서 지주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반면 경작하던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지주와 기한부 임대 계약을 맺고 소작을 하거나 생존을 위해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1910년에 회사령을 제정하여 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자본 축적을 차단하고 한국을 일본의 원료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으로 만들려 하였다. 또한 일제는 어업령, 조선 광업령 등을 제정하여 경제 활동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한국의 자원을 독점하였다. 아울러 철도, 도로, 항구 등을 새로 건설하고 정비하여 한국의 자원을 수탈하였다. 일제는 회사령을 제정하여 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조선 총독이 회사의 해산도 명령할 수 있었다.